자,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시험 보는 과목은 두 과목이죠.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은 행정학 개론으로서 행정학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 행정학 개론은 가장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 행정학 개론책에 나와 있어요. 왜냐? 이 행정학 개론은 이제 우리가 이 행정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행정, 즉 행정부, 대통령이 행정부를 수반하죠.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라는 게 바로 이 행정학 개론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눈이 화면에 있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번에 행정학 개론 시험 범위는 몇 장인지 확인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 예. 많아요. 네, 많아요. 예. 너무 네. 많아요. 왜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전범위인 과목도 있습니다. 네. 전범위인 과목이 있는데 행정학 개론은 전범위를 하지 않는 게 정말 행정학 개론은 가장 쉽고도 어려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전범위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시험 범위는 1장, 2장, 5장, 6장, 7장, 9장, 13장입니다. 작년에는 7장이 아니고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시험 범위에 7장과 8장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재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대선배예요. 제가 네. 공부를 이제 두 번째 시작한 게 방송대 행정학과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입학해서 딱 4년 만에 졸업했고요. 예, 그다음에 장학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 공로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방송대에서는 공부 잘했다고 주는 최우수상 말고 공로상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주도했어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졸업을 하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후배이면서 제가 공부한 방법을 이제 전수해드린다는 의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튜터를 하고 있고, 또 대학원도 우리 그 방송대는 장점이 뭐죠? 국립대에다가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거. 대학원도 등록금이 아주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등록금의 등록금보다도 더 싸요. 호롱이 좀 조용히 주셔야 돼요. 자, 저희 강아지 이름이 뭔가요? 호롱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디 보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음소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우리 어린이는 아빠가 공부하니까 이제 조금 조용해 주겠죠? 이제 음소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추럴하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 방법은 제가 이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해요. 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교재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교재를 최소한 시험 범위 있는 교재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범위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다 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책 한 권을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2, 3번 읽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약장사 같다?
자, 그런 효과를 보시는데 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최소한 우리 제일 조금 받는 장학금이 그 수업 장학금이라고 그 등록금 부분 중에 그 등록금 항목 중에 수업료라는 게 있어요. 그 수업료도 절감해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도 장학금은 장학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요 방법대로 하면 최소 수업료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전체 장학금도 받으실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할까요? 자, 먼저 시험 범위 1장 가보겠습니다. 자, 1장에는 행정의 정의.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행정학 처음 시작하는데 1장에 뭐 재정이란 이거 나올 수 없죠. 행정은 무엇인가?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 책에서는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역대 기출문제는 광의의 행정과 협의의 행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게요. 적으실 수 있는 네. 분들은 적어주세요. 자, 네. 광의의 행정. 자, 저기 제가 채팅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서민정 선생님께서 여러 번 접속을 했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큰일 났네요. 어떡하지? 우리 고승민 선생님 뭘 포기한다고 채팅창 보니까. 자, 광의의 행정을 제가 채팅창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자, 광의의 행정이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보이세요? 네. 네, 이거 보시고 받아 쓰시면 협의의 행정은요. 정부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협의의 행정과 강의의 행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의 정의에서는 그 기출문제는 몇 번이 나왔을까요? 자, 먼저 행정의 정의, 책의 3페이지에 행정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행정의 정의. 이것은 18년도 36번에 행정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자, 행정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이것이 이제 18년도 36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공공서비스의 전달 및 배분 활동을 하는 것이 행정의 정의다 하는 것이 이 3페이지의 내용에 나와 있죠? 행정이라는, 네. 여기 지금 두 번째 문단, 네. 행정이라는 집단 네.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자,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형광펜이나 뭐 빨간색 볼펜이나 해서 계속 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고승민 선생님, 저 시험 범위 때문에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행정의 정의를, 행정학 개념에 이 학설적으로 본다면은요, 먼저 행정법학적 개념과 행정학적 개념,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역대 기출문제가 행정법학적 개념에서는 아직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적 개념, 즉 기능적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방가로 1번 행정관리설 보이십니까? 네. 5페이지. 자, 행정관리설에 18년도 37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8년도 행정관리설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정을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한 행정관리설이 주장하는 행정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그 답을 우리는 여기 행정관리설을 읽다 보면 찾을 수가 있죠. 자, 밑줄 치실게요. 자, 두 번째 줄. 행정관리설의 두 번째 줄의 이 오른쪽 보시면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이다. 뭐가요? 네. 행정관리설. 행정관리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랫줄 줄치십니다. 행정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 및 물자의 관리 활동이다. 즉, 법령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합리적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고 있다. 자, 네. 귤릭의 경우까지 줄치십니다. 귤릭의 경우, 귤릭은요, 4학년 때까지도 귤릭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귤릭의 경우 행정활동의 기본 원리를 포스트코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음학적으로는 포스트코브인데 각각의 이니셜마다 그 뜻이 있죠. 플래닝, 오가니제이닝,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레포팅, 버제팅. 이것을 합쳐서 포스트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브는 단어가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포스트코브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플래닝 뭡니까? 계획 또는 기획하는 의미고, 오가니제이팅 조직하고, 스태핑 인사, 디렉팅 명령, 코디네이팅 조정, 레포팅 보고, 버제팅 예산. 자, 이것을 꼭 연결해서 외워주세요. 3학년 때 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챕터가 나가고 있어요. 해서 보고 있다. 영어 스펠링까지 다 외워요? 아이, 그렇진 않죠. 앞자리만. 자, 그 다음 페이지. 아직 통치 가능선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자, 방가로 3번 행정 행태설에서 적습니다. 17번에 36번, 17년도에 36번, 그다음에 15년도에 63번, 그리고 19년도에 36번. 자, 그럼 최근에 나왔던 19년도에 36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년도에 36번을 보면 행정의 개념을 인간 집단의 합리적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제가 튕겼죠? 예, 끊겼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게 다시.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2019년 36번. 아, 네. 그렇구나. 이게 놀래. 갑자기, 그러게요.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메시지를 무시했더니 아예 지가 절 딱 튕기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19번에 36번 문제를 읽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을 인간 집단의 합리적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설은 행정 행태설이다 하는 거. 자, 여러분, 제가 튜터 지도 페이지에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을 올려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다 출력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네, 올려놓은 거. 제가 공부하는 방법 것을 이렇게 한 거구나. 맞나? 방부터 15강까지 올려놓은 거 얘기하시나?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지금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튜터 지도 페이지에 올려놨던 걸 꺼내온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몇 년도 몇 번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예.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기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줄 치는 것은 요 내용이 여기 지금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줄친 부분이죠. 이렇게 줄친 부분이 시험 문제에 워딩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줄치면 중요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정 행태설에는 17년도와 15년도와 19년도에 문제가 각각 나왔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밑줄을 한번 쳐보실까요? 첫 번째 줄, 1940년대 사이먼 등에 의해 제시된 학설로서 인간의 협동적 집단 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줄치는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에 행정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 집단의 합리적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자, 요거 조금 전에 19년도 36번의 문제와 비슷하죠? 바로 이런 워딩들이 교재에 있는 워딩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자, 옆 페이지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의 학설로 치자면은 행정관리설과 행정행태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으니까 좀 더 자주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통치 기능설과 발전 기능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 중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행정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은 19년도 37번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자, 19년도 37번의 문제는 정치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정치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행정의 개념,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7페이지 마지막 문단,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 보이시죠? 네. 그 아랫줄 네. 보시면 정치란 특정 정치 체제 내에 존재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다. 자, 이 내용이 37번에 1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눈여겨보셨으면은 이 문제를 맞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과 4번의 보기도 어딘가에 있는데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죠. 이럴 때는 워딩을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정치가 나왔죠. 경제를 봅니다. 경제, 두 번째 문단이 경제입니다. 네. 문단으로 치자면 8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 경제가 있군요. 자, 경제란 무엇인지,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러면 이제 정치의 개념이 아닌 경제의 개념으로 행정의 개념을 말한다면, 가장 키포인트, 가장 답이 될 만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사회란, 여기 4번의 보기가 사회이네요. 자, 사회란 3인 이상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단위이다. 이게 바로 사회라는 거죠.
3인 이상이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문화란 각각 사회가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행동 양식과 가치를 의미한다. 바로 이게 문화에 관한 행정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이 1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처음 나온 문제가 바로 정치였어요. 그렇다면 올해는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9년도 보기를 보시면서 19년도 2번에 보기는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활동.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8페이지에 행정은이라고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간략히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에 행정은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2번의 보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 내용은 바로 18년도 36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써주시죠. 자, 그 다음에 밑줄 거기 기입하셨으면 이제 밑줄 치십니다. 굿. 하나, 둘,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찾으셨나요? 예. 예. 행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그 범위와 내용에서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재화를 소비의 경합 정도인 경합성과 소비를 위한 비용 지불에 따른 배제성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사적재, 요금제, 공적재, 공공재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낸다까지 줄치시고요. 옆에 페이지에 와서 이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한 재화의 유형 표 1-1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서 말을 잘 이 서술을 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어디 붙어 있느냐? 9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행정은 민간 부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사적재의 영역에서도 제품의 성분이나 유통과정 안정성 여부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재인 하천과 대기 및 어족 자원 등 관리도 중요한 행정의 영역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쓰레기 및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요금제 역시 이미 모든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가 된 지 오래다. 자, 이렇게 볼 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2번도 예, 좀 봐주시고요. 자, 다음 장 11페이지 넘어갑니다. 11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이처럼 행정 현상은 보이시나요? 자, 이처럼 행정 현상은의 정부 실패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정부 실패론. 자, 정부 실패론에 대한 문제는 19년도 38번 문제와 18년도 39번 문제와 15년도 64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줄치겠어요. 정부 관료제가 공익 실현을 주도하거나 시장경제의 왜곡을 바로잡는 중재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 이것이 시험 문제이거나 아니면 보기에 이 워딩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조금 짧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이것을 정리해서 읽다 보면 이 워딩들이 내 머릿속에 새겨져요. 다음에 그 다음 줄 봅니다. 그 다음 줄 1988년에 정부 실패를 시장 실패에 비견하여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울프 교수입니다. 울프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실패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 그 네 가지 차원이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에서 보시면은, 행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생산 역할을 독점해 옴으로써 혁신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해요. 관료제 자체의 이기적인 집단 이익이 지키려는 XB 능률성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보기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X능률성이 무엇이냐? 그건 그 다음 줄에 있죠? X능률성이란 주어진 생산량을 산출하는데 비용 최소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XB능률성이고요. 자, 밑에 다음 문장에 가면 둘째가 보이시죠? 둘째, 네. 정부 조직이 가지는 조직 목표의 내부성이 지니는 문제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중간에 이 둘째 부분, 둘째 줄에, 둘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부분. 그런데 정부 조직은, 여기서부터 또 밑줄 치십니다. 자, 정부 조직은 동그라미 1번, 산출물에 대한 성과 측정이 곤란하고, 동그라미 2번, 소비자로부터 환류가 즉각적이지 못하며, 3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비용 통제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 동기 요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쭉 줄치시면서요. 자, 또한 정부는, 자, 여기 요거에 조금 별표 한번 치세요. 또한 정부는 기업과 달리 이윤이라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 여기서 말장난이 나와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확실히 있다. 뭐 확보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여러 번 봐두면은 말장난인지 알겠죠? 자, 셋째, 셋째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은에서 셋째 줄까지 줄치세요. 정책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그 다음 부분에 있죠. 넷째는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4페이지 나옵니다. 자, 14페이지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먼저 19년도에 39번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18년도 40번 문제. 자, 18년도 40번 문제, 그 다음에 15년도 65번 문제. 자, 그러면은 19년도 39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9년도 39번 문제가 20세기 이후 행정국가 등장 배경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보기를 보면은 1번이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 책에 보세요.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폭발적 증가. 큰 번호로 있죠. 예. 그렇죠? 반가라. 네. 자, 이 문제는 못 맞추면 바보예요. 왜? 큰 제목만 외우면 되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요렇게 요령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보기들이 보면은 보기들이 전부 다 큰 제목이에요. 큰 제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상관없는 건 뭐예요? 입법부 및 사법부 관한 확대에 따른 삼권 분립의 위기. 이게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과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19년도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는 큰 제목을 봐주시라는 거. 그리고 요점 정리할 때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하고 1, 2, 3, 1번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 적으시고 2번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 3번 행정부 수권입법의 확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거를 달달달 외워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수님 미디어 강의를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는 거를 목적을 두시고 공부하시고 기말 시험을 보실 때는 나의 암기력을 충분히
충분히 발휘하실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갑니다. 자, 16페이지 현대 행정의 기능. 자, 현대 행정의 기능은요. 19번에 40번 문제가 여기에 나왔었고요. 자, 18년도 41번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년도 40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9년도 40번 문제가 현대 행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하고서 보기가 법과 질서의 유지, 2번 경제활동의 보장, 3번 사회보장의 실현, 4번 적폐청산. 자, 뭘까요, 여러분? 적겠습니다. 적배청. 그렇죠. 적배청.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살짝 힌트를 보셨다면 뭐가 나와요? 아, 제목이 큰 게 위주로 보기가 나오는구나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 몇 개 안 나와 봤으니까 18년도 문제 한 번 더 볼게요. 18년도에 41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현대 행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하고서 보기가 법과 질서의 유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 형성의 홍보활동, 3번 경제성장의 기반 지원, 4번 국가안보 및 국익 실현을 위한 활동. 여기서도 큰 제목 위주의 시험 보기가 나왔다. 그죠? 네. 여론. 예. 네. 자, 행정 그렇죠. 18번에 보기에 보면은 이제 경제성장의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하는 것은 17페이지 경제활동의 보장의 두 번째 줄에 경제성장의 기반을 지원하는 요 워딩을 갖다가 쓴 거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할 때 요 워딩을 갖다가 보기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한 현대 행정의 기능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5가지. 네. 그 다음에 활동 성질을 기준으로 한 현대 행정의 기능. 지금 기준이 네. 달라요. 하나는 활동 영역이고 하나는 활동 성질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 이게. 기능, 조장과 지원과 기능, 중재 기능 요 3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자, 뭐 지금 18년도, 19년도에 활동 영역의 기준으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활동 성질의 기준도 큰 제목만 적어주시고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의 아랫부분 3번 현대 행정의 특징 보십니다. 자, 현대 행정의 특징은요. 16년도 37번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16년도 현대 행정의 특징 1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첫째는 행정 기능의 양적 확대 현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둘째 있죠? 둘째. 네. 현대 행정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특징은 행정 수행 방식의 구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라 시장 및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협치의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까지 줄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정치. 자, 행정과 정치. 우리 행정은요, 정치 행정 이원론이었을 때도 있고요. 정치 행정 일원론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자, 그 중에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정치행정 이원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요, 18년도에 42번 문제와 15년도에 66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줄 한번 쳐보실까요?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행정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이 깔려 있다. 자,
여기 행정의 기술성과 여기에다 별표 치시고 문하고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이 문하고 동그라미 치는 건 요 워딩 자체가 문제였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행정의 기술성과 도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든지 행정 수행에 필요한 과학적 원리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까지가 문제였던 적이 있고요. 그 아랫줄 정치 행정 이원론이 주장된 배경이다. 자, 넘어가시고요. 22쪽에 행정과 경영. 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입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18년도 43번 문제와 17년도 37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밑줄 치십니다.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우선 활동 주체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옆에 부분에 행정에서는 국가나 정부 또는 공기업이 활동 주체인 반면 경영은 기업이 주체이다. 당연하죠? 네, 이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행정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그 다음 줄 법적 규제와 통제 측면에서도 행정은 보다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 그 다음 부분은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음에 23쪽에 행정의 이념. 자, 여러분들 출석 수업을 못 받아보셨지만 출석 수업을 받으셨을 때는요. 바로 출석 시험 문제가 바로 이 행정의 이념 유형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행정 이념의 유형이 6가지인데 바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고서 행정을 행해라 하는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익성. 행정은 공익성의 성격을 띄어야 하고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자, 우리가 국가 행정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행정도 그렇고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작은 재원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성, 효과성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런 행정. 한정된 예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는 크게 해야 되니까 어때요? 바로 이러한 이념들을 기저에 깔고 우리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출석 수업 시험 문제가 됐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으니까 하지만 이 이념들을 8가지 이 이념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그냥 새겨주세요. 이건 출석 수업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말 시험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출석 수업 하지 않았고 대체 과제물에도 이게 없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말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요, 제목만 가지고, 큰 제목만 가지고서, 큰 제목에 요것이 뭔지 개념만 알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10번 주석을 한번 봐볼게요. 27페이지 보면, 27페이지 네. 세 번째 줄에 이 네. 가외성이라는 것이 원성. 이 네. 가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15년도 67번 문제입니다. 이 15년도 67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자, 제가 부를게요. 행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제도 및 기능의 중첩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가외성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의록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1장이니까 1강에 있겠죠? 강의록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강의록과 지금 이 주석을 보면서 요 문제 공부해 두시고요. 1장 넘어가고 2장 넘어갑니다. 자, 2장은요. 행정학의 발달입니다. 자, 행정학의 발달. 2-1 학문 분류 체계에서의 행정학의 위상입니다. 자, 15년도 58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17년도 39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18년도 47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보통 문제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설명이 적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줄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이 그런데죠? 네. 예, 여기서 셋째 줄 끝부분,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역사. 여기서부터 줄칩니다. 자,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 문제 보기에는 고대부터 이어지지 않음이라고 또 시험 문제 보기의 워딩이 그렇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16에서 17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된 절대주의 국가에서의 통치 사상으로서 당시 국가는 모든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 이거 답답해서 잘 안 올라가. 짜증나. 들어봐봐. 들고 있어 말고. 누르지 말고. 화면 보이게. 우리 애기 조금만 진정을 좀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국가는 모든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방학의 국가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한목적적 관리 활동에 관한 이론을 간주되었다. 즉, 유럽에서는 관방학을 행태학의 모태로 인식하고 있다. 어디서요? 관방학의 행태를 관방. 유럽에서입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문단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이 사람은 우드로 윌슨인데 행정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이.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최초의 행정학이 이렇다 하는 걸, 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회의는 10분 후 종료된다는 화면이 저한테 뜨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데, 제가 네? 또 튕기면 한번, 시간? 지금 잠깐 우리 10분 쉬죠? 2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0분 쉬시고, 우리 3시 10분에 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네. 예, 예.